김광수의 경제데이트 68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1부에 의해서 국민연금 이야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지부가 내는 4차 그 국민연금 개선안의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크게 이제 꼭지를 집어보면은 이제 인구수 전망, 네, 인구 추계. 인구 추계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전망. 예, 전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이제 운용 수익률 이 세 가지를 찝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딱 보면 탁 튀어나와요. 어이구 아파 이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냥 확 들어와요. 그냥. 예전에도 또 다 하셨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그 약간 일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DJ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도 연금, 바로 그 국민제 개보험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바로 직후에 우리 연구소한테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에 관해서 그 연구 용역 프로젝트를 의뢰할 정도로 네.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할 때부터? 네, 시작할 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은 개보험 제도를 하면서 한국의 국민연금에 이제 얼마를 내고 얼마를 줄 것인가를 네. 하는 그 결정하는 이제 그 방식이 있잖아요. 네. 일본 걸 그대로 뺏겨왔어요. 일본 연금제도요. 예, 연금의 그 산식을 네, 그대로 네, 가지고 네. 왔어요. 일본 연금 산식을. 네. 그대로 아마 현실적인 한경제에 일본에 그 설명이 있을 거예요. 일본의 그 산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약간의 이제 앞에 개수만 살짝 바꾸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내놓은 그 개선안의 내용을 근거를 보면 네. 첫째는 이제 그 합계 출산율을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합계 출산율은 이제 2000년부터 1.2명이에요. 네. 1.2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2000년부터 한 20년 가까이 지금 네. 1.2명이에요. 근데 이 통계청이 인구 이제 장래 추계 전망을 하면서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해놨냐면은 2030년, 2040년으로 갈수록 합계 출산율이 지금 1.2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는 걸로 추계를 해놨어요. 도리어 더 늘어나는 네, 그렇게 걸로? 가정을 했어요. 네. 엄청난 합계 출산이 또 늘어나는 걸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시나리오를 짰네요, 그거는. 네, 완전히 그냥 초낙관파죠. 어느 정도 낙관파냐면은 애를 낳는 얘는 여자들이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얘가 출산율이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를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1차 지표가 뭡니까? 가임 여성 수예요. 얘를 네. 낳을 수 있는 여자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죠. 네. 가임 여성 수죠. 만 18세에서 40세까지가 이제 사실상 실질적인 가임 여성이에요. 40세를 넘어가도 얘를 낳기는 낳는데 네. 전체 출산아 수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40세 넘는 여성이 얘를 낳는 비중은. 그 여성이 임신해서 출산할 때는 산부인과에서 초비상이라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거의 요새는 동네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안 받아주죠. 안 받아줘요. 네. 그러니까 하도 만 원이나 이렇게 만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네,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초산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만 18세에서 만 40세까지의 가임 여성 수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2015년인가? 2000 몇 년인가? 되게 언젠가요? 2000년 전으로. 2000년 전으로 해서 한 800만 명, 900만 명인가요? 거의 900만 이상. 네, 900만이 안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니요. 가임 여성 수가 여기가 1000만이고 이 정도는. 네, 900만. 그러니까 900만 좀 넘는 네. 숫자인데 통계청이 이제 어떻게 900만이 넘었다가 2015년에
이게 한 1000만 명, 그러니까 2000년에 한 1000만 명 가까이 피크를 찍고 네. 그 뒤로 줄었어요. 네. 줄어가지고 2015년에는 한 900만 명으로 줄었어요. 네. 900만 명 약간 못 되는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5년 이후에 통계청은 어떻게 되느냐가 통계청이 이제 추계를 했어요. 네. 추계를 했는데 2040년까지 52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추계를 해놨어요. 통계청이. 이미. 네.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18세에서 40세까지 가입 여성이 숫자가 네. 2015년에 900만 명 조금 못 되는 수준에서 2040년에는 500명만 명, 조금 52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추계를 해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애를 낳은 여성의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네. 합계 출산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떨어지겠죠. 줄어드니까.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2였던 것이 올 들어서는 1.08, 뭐 1.05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거기 떨어지고 무너졌다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 1.0, 1이 안 된다는. 네, 1 이하로 또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월별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더 떨어졌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그 가입 여성 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맞죠. 그렇죠. 실제가 지금 출산 합계 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일관 맞죠. 네. 근데 통계청은 이제 합계 출산율을 또 추계를 해놨는데 가입 여성 수는 이렇게 해놓고 네. 확, 그러니까 몇만 명이 줄어들죠? 900만 명에서 520만 명이니까. 420. 거의 400만 명. 거의 400만 명 가까이 그렇죠,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네. 가입 여성이. 네. 그러면 가입 여성 한 명당 얘를 한 명씩 낳는다고 쳐도 그렇죠. 한 400만 명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통계청은 그 400만 명이 2명씩 그럼 난다고. 2040년까지 네. 지금 2020년이라고 치면 20년 동안에 400만 명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네. 연평균으로 치면 1년에 몇 명 줄어드는 거예요? 20만 명씩 줄어든다는 거죠. 단순 계산하면. 네. 네. 그러니까 2040년이면 1년에 낳는 애들 숫자가 20만 명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입 여성은 줄어드는 걸로 네. 보면. 네. 그러면은 이제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가입 여성 수는 그렇게 전망을 해놓고 합계 출산율은 어떻게 해놨냐면 더 늘어난다고요. 1.2에서 지금 실제로는 1 이하로 떨어졌는데 네. 이게 2040년까지 1.4로 확 늘어난다라고 또 추계를 해놨어요. 네. 그럼 이거 통계청이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마사지. 여성분들이 다 애국자여가지고 막 네. 위기다. 네. 이게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 우리가 분기탱전에서 애를 낳아야 돼. 라고 가입 여성들이 애를 팍 낳기로 결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통계청. 진짜 어렵네요. 이렇게 좀 이렇게 웃기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통계청이 그렇게 가정을 했. 그러니까 여성들 애 낳는 기계로 이게 딱 일단 정해놓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2040년까지 인구가 하나도 안 줄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밑둥이 이렇게 일자로 된 그 피라미드였군요. 2040년까지 하나도 안 줄어요. 네. 2050년까지도 안 줄어요. 2050년까지도 총 인구수가 5천만 명을 유지를 해요. 네. 개판이네요, 개판. 근데 지금 그 가입 여성 수가 거의 네. 40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데 네. 가입 여성 이미 이건 뭡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벌어진 미래. 네. 이미 벌어진 2040년에 만 18세가 되는 여성은 네. 2022년에 태어난 여성이겠죠. 미래. 네. 또 2040년에 만 40세가 되는 여성은 언제 태어난? 지금 태어난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2000년에 태어난 네, 사람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2022년까지는 한 3, 4년 남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2040년까지 가입 여성 숫자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2000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났으니까. 그건 어떻게 뭐 조작을 할 수가 없네요. 조작할 수가 네, 없어요. 이미 나와 있으니까. 확정이 되어 있어요. 네. 시간만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2000년부터 태어난 그 숫자를 다 합쳐봐서 그렇게 만들어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400만 명이 줄어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계 출산율이 더 높아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하나도 안 줄고. 줄어드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국민연금을 추계하는데 연금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줄죠. 인구가 안 줄어드니까 연령만 이제 60세에서 65세 늘리고 계속 늘리면 네. 그것도 근데 이제 받는 사람도 계속 안 죽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는 어떻게 거예요. 되냐면은 저출산이니까 젊은 세대에서 연금을 내는 숫자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나이를 늘리는 거예요. 더
더 많이 오랫동안 내도록. 그러니까 그 숫자를 다 이제 채운다 이거예요. 네, 네. 전체 총 숫자를 연금을 내는 숫자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 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60세까지 내라는 걸 65세까지 내라. 이런다라는 거예요. 뒤로 밀린 거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인구수 추계가 개판이다 보니까 네. 국민연금 재정 추계도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추계를 이 통계청이 인구 추계를 갖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예전부터 진짜 2000년대부터 인구 왜 뭐 통계 개판이라고. 엉터리라고 계속 지적했잖아요. 왜 안 고칠까요, 근데? 그지? 아 진짜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첫째는 국민연금 그 재정 전망이 무슨 2080년까지입니까? 2040년까지 해도 막 거덜날 거예요. 네. 지금 상황으로는. 2040년도 아니라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선생님 30년대에 이거 2040년대 빵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인구 추계 자체가 이렇게 개판인 걸 가지고서 국민연금을 이렇게 이제 재정을 이렇게 계산을 하니 이게 개판일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개판인 속에서 나온 안이 저출산으로 돈을 내는 이제 이른바 그 계층 그 이제 뭐 줄어드니까 네. 일자리는 또 안 되고 하니까 계속 이제 뒤로 밀어요. 65세, 70세까지 내라. 70세 내라. 야, 이놈 도대체 언제 연금은 타먹으라는 소리야? 나중에는 받는 이런 말이 연금에서 되는 거 나오는 아니에요? 거예요. 연금은 그냥 내기만 해, 타먹지 마. 타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될 거라 이거예요. 다 먹을 생각하지 마라. 근데 선생님 그렇게 되면은 일하는 정년도 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제 공무원 정년부터 늘리겠죠. 공무원 정년부터. 그럼 공무원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네요? 가보고 갑인데. 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정년이 없잖아요. 그쵸. 죽기 직전까지 해먹잖아요. 죽으면은 무슨 막 장까지 막 해주잖아요. 국회장 뭐 이렇게 해주고 막. 장까지 해주잖아요. 장까지 치러주잖아요. 한 번 될기만 하면은 국회의원 연금 켜 나오잖아요 또.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그 국민연금 재정 그 전망이 이 인구수 추계에서 네. 이게 개판인 인구수 추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재정 추계도 개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에요. 네. 근데 그 3차에서 이제 똑같이 이제 전망을 했는데 4차 이번에 발표한 것은 3차의 전망치보다 전부 낮췄어요. 네. 성장률이 더 낮아진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낮아지냐면 2050년에도 한 1% 성장을 한다. 2050년에도. 아. 지금부터 40년 후에도 한국이 1% 성장을 할 거다. 지금 빚대로 받아서 2.8%, 2.5%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가계 부채다, 뭐 정부 부채다, 기업 부채다, 뭐다 해가지고 뭐 빚을 막 때려 부어가지고 네. 지금 이 상태거든요. 네. 2% 정도거든요. 근데 2050년까지 계속 그렇게 빚을 때려 부을 수 있냐 이거예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말고라도 2040년까지도 거의 뭐 2% 성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네. 자신감은 좋죠.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있으면 진작부터 잘하지. 지금 잘하지. 왜 20년, 30년 후에 2% 이렇게 성장률 이렇게 유지할 거라고 이렇게 뻥만 까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잘해서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지금 개판 쳐놓고 계속 개판 치고 있으면서 20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나 모르니까 나는 그때도 공무원 안 해먹고 내가 대통령 안 해먹고 정치는 안 해먹으니까 그때는 그냥 뭐 적당하게 뭐 잘 될 거라고 해. 혹시 이순신 프로젝트의 그 성공을 얘기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합계 출산율이 이제 확 떨어지고 네. 가입 여성 수가 떨어지고 인구수가. 그러니까 가입 여성 수가 400만 명 가까이 줄고 2040년까지 네. 그 다음에
여성 한 사람이 낳는 얘도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면 더욱더 인구가 더 가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가속화돼서. 전체 인구가 총 인구 수가 지금 한 5,100만 명 정도에서 2040년에는 한 4,300만 명? 그것도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그것도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은 인구구죠. 아니, 그렇지. 근데 총 인구 총수 면에서도 왜냐면 이미 이제 한국도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은퇴하고 그렇죠. 지금 거의 이제 출생수하고 사망수가 거의 같은 점에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역전이 돼요. 예. 근데 이 통계청의 그 총 인구 추계나 이런 걸 보면 네. 인구가 안 줄어들어. 그러니까 죽어도 열심히 뭔가 어디서 막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거나 아니면 아니야. 근데 그 이민도 다 이렇게 감안을 하고 있어요. 아, 이민도 감안하세요. 지금 5,100만 명 중에는 한국인이 아닌 네. 이른바 다문화 가정,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150만 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순수 한국인 한 4,900만 명, 4,800만 명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5,100만 명 중에는 그 진짜 한국인이 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4,800 내지는 4,900만 명이에요. 이미 한국은 네. 지금 네. 인구 감소가 한국 사람 자체만으로 인구 감소예요. 같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네. 다국적 다문화 가정에서 국제 결혼해가지고 들어와서 네, 한국 네, 국적을 취득한 이제 사람들이 150만 200만 명 이 정도에서 지금 5,100만 명인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2040년까지 전체 인구가 한 1,000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20% 가까이가 준다라는 소리죠. 네. 인구가.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 안에 한국 인구가 아주 이렇게 격렬하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되게 이제 그 70세부터 이제 사망 확률이 확 높아져요. 네. 70세부터. 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70세인 사람은 언제 태어났어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1950년에 태어난 그렇죠.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70세인 사람들이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한국 전체 베이비 부모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1945년 해방 때부터 인구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한국 전쟁 때 이제 한 400만 명 남자가 죽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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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끝나고 또 연간 1970년대 초반까지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지금 현재 지금 만 70세인 사람이 195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948년.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사망 숫자가 이제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한국 전쟁 때 이제 남자 그 사망한 것들을 좀 한국 전쟁 사망한 것은 이제 연령에 불문하고 네. 전쟁 때니까 그렇죠. 나이 먹은 사람만 왕창 죽은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네, 젊은 네. 사람이 그렇죠, 많이 죽었죠. 아무래도. 근데 뭐 그래서 한 2, 3년 정도의 약간의 이제 그 뭐라 할까 공백기랄까 약간 정체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네. 한국 전쟁 영향으로. 네.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수 급격히 상에서 늘어납니다. 팍팍팍 늘어날 거예요. 근데 사망자 수가 출생수를 확 초과해가지고 이제 확 해서 2040년, 20년 동안 이렇게 늘어날 건데 네. 어떻게 2040년에 인구가 안 줄고 오히려 더 늘어나냐 이거예요. 그럼 인구가 만약에 네. 5,100만 명에서 4,300만 명인데 4,200만 명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면 네. 전체 인구의 한 이제 거의 한 15% 20% 가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경제 규모는 어떨까요? 쪼그라들겠죠. 그 인구 숫자만큼 쪼그라들죠. 네. 네.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면은 성장률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떨어지죠. 마이너스죠. 네. 근데 어떻게 플러스냐 이거예요. 정말. 1인당 생산성이 두세 배씩 그냥. 2배씩 올라가고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인당 생산성 계산으로 황당무계하게 나와요. 생산성 증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네. 뭐 이렇게 투비만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1인당 생산성 증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렇게 빠돌이들이 막 떠드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연금 수입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부풀려져서 작겠죠. 그렇겠죠. 네. 부풀려서 작겠죠. 당연히 고갈 시기도 늦춰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다음에 그 이제 성장률 문제가 그렇고 운용 수익률 네. 문제 같은 경우도 운용 수익률은 더 가관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운용 수익률이 한 4.5%? 뭐 이렇게 7, 8%? 최근에는 5%가 안 돼요. 최근에는 마이너스 나왔다고 뭐 난리 났다고. 올해는 마이너스 주가가 확 깨져버렸으니까. 네. 그 2,500까지 갔던 게 지금 코스피가 2,200이니까. 네. 뭐 얼마 몇 퍼센트 깨졌죠? 한뭐 15%? 10%? 그러네 거의 네. 15%면. 네, 15% 깨졌으니까 올해는 적어도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반반이니까 채권하고 네. 네. 채권은 거의 뭐 이렇게 2%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은 거의 뭐 거의 한 뭐 7, 8%, 10% 가까이 지금 마이너스가 났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그게 5% 정도 지금 이제 작년에 5% 정도 수익이 났다 이거예요. 네. 수익률이 2040년에도 4.5%의 수익률을 전망을 해놨어요. 아니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마이너스로 꼬꾸라진다면 네. 인구가 감소하고 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꼬꾸라지고 그다음에 2008년 이후에 다 어떻게 됐나요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터져서 저성장. 예, 장기 저성장, 네. 장기 침체 난리잖아요. 네. 그걸 뭘로 때려맞고 있어요? 빚으로. 중앙은행이 QE다 뭐다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막 지금 대책으로. 때려맞고 있잖아요. 주식 네. 사재끼고 채권 사재끼고 해서 지금 그걸 때려막았잖아요. 네. 이게 영원히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중앙은행이 그런 식으로 QE라는 걸 안 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세계 모든 나라들의 연금이 다 박살났을 거예요. 연금에도 다 빵꾸가 났겠다. 네. 박살났을 거예요. 이미. 그렇죠. 채권이고 뭐고 간에 박살이 났을 거예요. 네. 지금 그걸로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죠. 떠받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깝죠. 네. 미국만 지금 미국만 일시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요. 예, 트럼프 형이 지금 확 질러대가지고 예, 질러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미 미국 그 의회 예산국이나 이렇게 백악관에서 이렇게 추계한 것도 다시 이렇게 떨어질 1%로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네. 추계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 이렇게 이제 그 저성장이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근데 2040년에도 마이너스 4.5% 수익률. 근데 성장률은 지금 3%. 그래서 이제 2040년에는 예를 들어서 1.4%. 근데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은 거의 안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률하고 수익률하고는 괴리가 계속 확대돼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면은 정말로 천재적인 펀드 매니저나 운용자들 워렌 스카우트 버핏이라도. 돼가지고 데려다가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인구수 줄어들고 경제 규모가 줄어서 마이너스 네. 성장률로 가면 수익률은 필연적으로 마이너스일 수밖에 그렇죠. 없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네. 임금이. 한국은행이 FRB나 뭐 있잖아요. QE를 해가지고 막 주식 사서 떠받치고 이렇게 하는. 환율 폭등. 이렇게 하나요? 이미 한국 주식 시장은 연금이 떠받치고 있죠. 연금 자체가. 그렇죠. 네. 자기가 자기 돈으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갈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팔아야죠.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누가 떠받쳐요? 이제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해요? 한국은 뭐라 그랬죠? 기축통화가 아니라 아니죠. 그랬죠. 그쵸. QE 같은 거 하면은 QE하면은 터키골 날라나?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엉터리 개판으로 이렇게 추계를 해가지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런 통계치 하나 나오면 여기저기서 막 이 통계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그런 게 되게 활발한 것 같은데. 미국이 왜 정말로 패권 국가인지 아세요? 군사력? 경제력? 물론 그것도 있죠. 중요하죠. 미국 진짜 패권 국가인 그 가장 원천은 뭐냐면 정보력이에요. 정보의 정보력. 정확성이에요. 정보의 정확성. 그 정보의 정확성의 가장 핵심이 통계예요. 그렇죠. 통계죠. 세계에서 미국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거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통계들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통계들을 그냥 하고. 그래서 또 4차 산업이 또 미국에서 또 그럼 미국의 패권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미국 뭐 이렇게 친미주의자거나 그냥 미국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벌써 이 세 가지만 봐도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이 얼마나 개판이겠어요. 그렇네요, 진짜. 하나도 아니고 세 근데 개. 이런 개판 전망을 가지고서 이제 연금 보험료율을 지금 9%인데 당장에 2%포인트 올려가지고 11%로 하고 네. 2080년까지를 적립금을 이게 전제를 어떻게 했냐면 2080년까지 적립금을 1대1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줄 수 있는 만큼 줘야 되는 만큼을 적립을 한다 이거예요. 1대1로 해놓고 했을 때 지금 그래서 그 인구 추계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운용 수익률이라는 전망을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세 가지를 네. 해놓고 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대로 한다라면은 이제 2042년에 연금 이제 그 적립금이 이제 1,800조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때부터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내는 것보다 받아가는 것이 네. 더 많아진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2042년 되면 네. 그것도 이야기하면 또 긴데 웃기는 이야기죠. 어쨌든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057년이 되면은 네. 그 적립했던 적립금이 완전히 이제 고갈된다 이거예요. 고갈되고 이제 내는 돈이 한 50인데 받아가는 돈은 100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50이 이제 모자라서 못 준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그 이른바 이제 민주당 빠돌이들이 떠드는 게 걱정 없다! 라고 떠들어요. 뭐에 걱정 없냐 하니까 재정으로 보조를 해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네. 참. 그것도 대학 교수라는 자가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네. 제 대학 교수인가요, 그 사람이? 아씨.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한국은 워낙 이렇게 엉터리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뭐다 해도 이름 딱지만 가지고는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금을 이제는 복지 재정의 강력한 무기로 삼아야 된다.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지금 적립 방식을 부가방 한국은 세대 부가 방식이야. 일본과 같아. 일본 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막 구라치고 있는 거냐? 막 개판 치는 거예요. 막 사기 치는 거예요. 사기 치는 거예요. 차라리 애초에 처음 걸을 때 이거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걷었으면. 그건 이제 미국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에는 이게 적립을 해서 주는 걸라고 얘기를 해서 걷어간 건데 저는 이제 국민연금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연금 네. 그냥 각자 미국처럼 미국처럼요. 뭐 이렇게 개인 연금 들고 오면서 개인 연금 관리하는 어떤 그 민간 은행이나 뭐 이렇게 운용사들에 대한 어떤 연금 관리 어떤 기준이나 어떤 것들을 정해놓고 네. 그걸 지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만일에 이렇게 사고에 대비해서 뭔가 그 수단을 강구를 해놓고 하는 게 100번 낫다 이거예요. 차라리. 네. 형편이 안 되고 지금 뭐 빚을 내고 적자가 나고 있고 문을 닫아야 형편에 사대보험 내라고 막 난리 친다 이거예요. 네. 내가 지금 당장 망해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가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보험료 내라고. 보험료 내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발 들어오고 네. 이렇게 소송 들어오고 지랄한다 이거예요. 그럼 형과자 되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사업해본 사람들은 그거 좀 느껴요. 네. 정말로 네. 머리가 돌아요. 네. 실제로. 네. 저도 여러 번 돌았어요. 여러 번 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장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어쩔 줄을 이렇게 망할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짓을 한다 이거예요. 나를 빚쟁이로 몬다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압류한다고. 내가 연금 안 받겠다는데 나는 뭐 연금 안 받겠다는데 안 받고 내 지금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30년 후에는 지금 내가 망해서 죽어버리면 아무 30년 후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 그쵸.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득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안 줘도 되니까. 안 줘도 되니까. 그쵸. 그걸 노리는 것 같아 있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그 상당 부분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네. 그 가난한 분들은 이게 평균 그게 수명까지- 지금 문제가 된 게 네. 뭐냐면 유족연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이 이렇게 연금을 적립했다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탄지 막 2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배우자가 네. 받는데 배우자가 지금 뭐 택도 없이 적게 받아요. 한번 까이고 받나 보죠. 확 까여요. 퍼센티지가 뭐 줄어들더라고요. 60%인가 50%인가 얼마밖에 못 받아요.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주기로 한 거면 다 줘야지. 그러니까 개인의 저축이었기 때문에 강제 저축이기 때문에 저축한 만큼 그 세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한 만큼 돌려줘야 예, 약속은 되는데.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가 뭔데 그걸 60%나 50%밖에 안 주냐 이거예요. 죽었다고 그것도. 예. 그래놓고 이놈들은 정치꾼이나 뭐냐 하는 놈들은 틈만 나면은 이걸 세금화 시키려고 생쇼부를 받는 느낌. 복지재정으로 쓰려고. 예, 기초연금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잖아요. 네, 국민연금으로 주자. 당장 자기 집권 기간이나 선거 때는 그게 훨씬 유리하니까. 저는 무조건 하고 표 얻어서 한 자리 해먹으면 그만이니까. 네. 그 미래 세대들이 진짜 고혈을 착취하는 참 화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죠. 그렇죠. 그 그렇죠. 명색이 복잡하기도 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이런 그 연금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약간 인구 구조 문제, 경제 문제, 운영 수익의 문제, 네. 그다음에 그 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네. 이거 아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그렇죠.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실제로 그 저기 우리 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미국의 제도가 어떻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미국의 지금 이렇게 연금의 전체 총 운용 기금 규모가 얼마고 그 운용 기금 중에서 얼마가 채권으로 운용되어 있고 얼마가 주식으로 운용되어 있고 되고 있고 네. 되게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있고 좀 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일본에 대해서 똑같이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 네. 그건 정말로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알아야 연금제도 개혁이나 개편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나 소나 정권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뭐 노무현이든 그 문재인이든 뭐 정권 딱 잡으면은 그냥 이렇게 뭘 할 거야라고 하면서 하는 게 그냥 교수나 뭐 전문가 뭐 무슨 위원회나 만들어 가지고 네. 한다. 근데 그 위원회가 전부 실제로는 쇼에 가깝다. 쇼에 불과하다. 네.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실제는 그 안들이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죠. 그다음에 네. 보건사회 연구원이 있고 KD가 있죠.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면 그냥 사인만 해도 그것도 사네요. 네. 공무원들이 시켜서 관료들이 시켜서 네.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 고객 맞춤형 보고서라고. 위원회는 다 들러리에 와서 이제 네. 이름만 행세만 하고 가는 거예요. 네, 벌써 2부로 나눴는데 벌써 30분이 넘어가지고 지금 35분째거든요. 현실과는 한국경제 1, 2, 3권이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2003년, 4년, 5년 이렇게 나왔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국민연금이 한 편씩 딱 있거든요. 1, 2, 3권에 다 하나씩 한 권, 있어요? 한 챕터 한 권씩 하나씩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스터디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국민연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현실과는 한국경제 꼭 구해서 보시면. 구하기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근데 경제 시평을 그냥 구독하시는 게. 네. 뭐 이 정도는 하죠.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68회 2부에서는 국민연금 관련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했는데 2부에서는 이 국민연금 추계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요인들, 인구 추계나 성장률 전망, 수익률 등 다양한 요소들이 다 지금 엉망이어서 이걸 바탕으로 나오는 정책들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68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전 2016년 봄에 처음 열렸던 정치 아카데미 제1기 수료생 덕성입니다. 2년 전 지금이네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지방에서 12주 연속으로 매주 토요일 서울로 올라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제가 매주 토요일을 기다렸던 기억은 납니다.
왜냐하면 정치 아카데미는 제가 좋아할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그리고 말하기입니다.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란 정치 아카데미에서는 그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 기존 매체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제가 얼마나 타인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여기고 있었나를 깨닫게 되죠.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 그러한 내용을 접하게 될 때마다 그래 이 맛에 여기로 오는 거지, 그래 이게 공부하는 거지라며 정말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말하기는요,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항상 조용히 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씩 다큐에서 선진국의 대학 수업에서 학생들과 교수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식 수업을 한 것을 볼 때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참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아마도 우린 주입식 교육을 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말을 해서 틀리는 것에 대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 아카데미에서 토론식 수업을 해봤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 프로젝트와 정치 아카데미 수료생 저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잘못된 정치를 비판합니다.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보수와 진보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신 분, 그리고 구세주 같은 인물이 나타나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줄 거라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인물론에 이젠 더 이상 빠지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정치 아카데미 참가해 보세요. 선뜻 망설여지신다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청각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것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어 스스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